Able to live. Able to love. 오늘은 마세라티 르반떼, 그 중에서도 최고 끝판왕인 GTS 모델을 시승하러 왔는데요. 일단 제가 운전해서 시승하기 전에 르반떼의 뒷좌석에 앉아서 시승하는 느낌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값이, 이게 제가 처음 마세라티를 타보고 있는데 차값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차량 가격이 무려 2억에서 400만원이 빠진 1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 차 살려면은 웬만한 포르쉐도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워낙에 고가의 차량이고 아주 뭐 고급 차량인 것도 맞고, 지금 보시면은 르반떼가 기존에 디젤 모델도 있고 V6 가솔린 모델도 있었는데, GTS 같은 경우는 완전 끝판왕 V8에 이게 무슨 터보? 트윈 터보? 아마 그런 엔진을 달았다고 하는데 출력이 550마력이에요 550마력. 최대 토크가 74 토크가 넘는 정도로 굉장한 출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일단 이 차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와인딩도 한번 SUV지만 엄청난 고성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딩도 한번 띄워보고, 그리고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도 운전 시승하기 전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좁지도 않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앞에 성인 2명이 타고 뒷좌석 앉아 있는데도 레그룸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주먹 한 뼘 이상 충분히 나올 정도로 넓고, 시트의 이런 질감이나 착자감도 아주 가격대에 맞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 쪽에서 커튼이 있어요. 뒤쪽에 윈도우 커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 버튼으로 한 번을 누르면 안쪽에 커튼이 먼저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윈도우가 작동하는 방식. 이렇게. 근데 창문이 다 많이 내려가진 않네요. 여기서 걸려요.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당연히 오토로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은 커튼도 올라가고. 근데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딱딱해가지고. 가죽은 좋은데 승차감은 아무래도 지금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고 있는 중인데. 서스는 노멀입니까? 비싼 차는 이렇게 통통 튀는 건가요? 토할 것 같아요. 일단 편하게, 공간감은 굉장히 편한데 승차감 자체로는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을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좀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느낌이지만 공간성이 아주 넓어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뒷좌석에 이렇게 당연히 차량 가격인 만큼 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다. 그리고 열선이, 이게 제가 영상을 봤더니 운전석에서도 열선이나 통풍 시트가 있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쪽 포존 에어컨에 열선 시트 버튼이 안 보이는. 여기 있다. 여기 하단에 도어 포켓을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열선이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신기하네요. 좀 찾긴 힘들지만 어쨌든 이런 옵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와인딩 테스트를 한번. 배기음이 진짜 마세라티에 거의 까는 건 아니지만 마세라티 차값의 99%가 배기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뒷좌석에서 전달해지는 그런 배기음도 굉장히 좋네요. 잠시 와인딩을 감상하는 걸로. 오, 야. 이거는 짐벌이 아니라 액션캠을 달아놔야 되겠다. 배기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배경 좋습니다. 여기는 그 자전거 타고 왔던 그런 북악스카이를 나 차 타고 처음 오는 것 같아 지금. 할만합니다. 자전거만 타고 왔었는데 오늘 시승은 주말 쉬는데 아침 일찍 새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타기로 해서 일단 저도 마세라티를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디자인적인 거로는 굉장히 멋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본 적이 있었나? 시승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지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솔직히 요새는 세단보다 이제 막 SUV가 땡기기도 하고 르반떼 모델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보시면은 도로에 르반떼가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 요새, 그지? 네, 그게 맞아요. 엄청 많이. 못 판답니다 지금. 아 진짜? 없어서 못 파는 거야? 예전에는 까인이 엄청나게 많고 르반떼가 진짜 안 보였었죠. 안 보였는데 여기가 북악? 와 금방 올라오네 차 타고 오니까. 자전거 엄청 오래 걸렸는데 힘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르반떼가 많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 홍보 효과가 도깨비 아저씨가 탔잖아요. 공유님이 한번 타시고 나서 확실히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주차장에 보면은 르반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새 보면. 그 중에서 근데 거의 흰색, 지금 타고 있는 차량도 안에 시트는 레드 컬러이지만 외장 컬러는 화이트거든요. 근데 제가 본 르반떼도 거의 다 화이트 차량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색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까인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한 브라운이나 아니면 청색 같은 빛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르반떼는 다 흰색만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도로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북악에서의 움직임이 SUV지만 아주 날카롭고 배기음 진짜 짱이다. 배기음이 거의 뒤에서 들려. 와 장난 아니다, 그치? 당연한 건데 되게 배기음이 막 뒤에서 계속 맹맹거려. 뒷자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근데 열선 켜놨더니 엉덩이 뜨겁다. 씨. 모르게 아까 눌러놓고서 안 껐더니. 지금 북악 와인딩을 보고 계십니다. 뭐 와인딩이라고 해서 그렇게 격하고 위험하게 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량에 그냥 어느 정도의 재미가 느껴질 정도만. 앞에 차가 있어서 솔직히 위험하게 타지도 못합니다 지금. 확실히 SUV 치고는 롤이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그만큼 SUV 서스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지, 그지? 아무래도 SUV지만 약간 또 스포츠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롤이 훨씬 적습니다. 탄탄한 그런.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내가 아예 정보를 원래 찾아봤는데 르반떼 전장이 5m가 넘어. 네. 그러니까 앞에가 롱로즈라 되게 길어가지고 그니까 실내 공간은 좁지만 차는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더라고. 난 그렇게 안 큰 줄 알았거든. 이 마세라티 차량들의 특징인 것 같아 이게. 세단도 다 길잖아, 그지? 차는 거의 5m가 넘는데 실내는 되게 좁아. 5m가 넘는 차가 진짜 큰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팰리세이드가 5m가 안 넘습니다. 그래, 맞아. 팰리세이드가 4.9m인가 정도인데 응. 걔보다 훨씬 길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훨씬 좁죠.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5m 넘는다 그러면 진짜 에쿠스, 그렇죠. EQ 막 이 정도 돼야지 굉장히 큰 차량으로 보고 있는데 포터 이런 게 5m 넘거든. 그럼 진짜 긴 건데. 그렇게 또 그래서 웬만하면 난 차 기준 큰 차 그러니까 긴 차의 기준을 한 5m 정도로 항상 보고 있거든. 에쿠스도 그렇고. 그니까. 카니발 5m가 넘어가면은 거의 주차장에 세우면은 그 칸을 벗어나니까 5m. 맞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넓게 봤는데 찾아보니까는 5m가 넘는 거여서 르반떼 엄청 큰 차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역시나 여기 앞에 찌노 말대로 롱노즈를 적용이 돼가지고 본넷이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뭐 실내 공간이
적다고는 말씀드릴 순 없어요.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도 레그룸 자체랑 헤드룸, 제가 다리도 길고 앉은 키도 크거든요. 근데 여기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그렇고 좁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쌍둥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트 착자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엉덩이가 오 배기음, 이야, 와 이거 진짜 배기음 끝장이다. 이래서 마세라티 타나? 마세라티는 네. 배기음이 거의 마세라티 차값이 99%. 진짜 그런 얘기 다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배기음이 진짜 듣고 있으면 어. 혼되는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이야? 포르쉐는 이런 게 또 아닌가? 포르쉐는 이제 포르쉐 노트라고 해서 약간 좀 응. 거칠음이긴 한데 막 자극을 주진 않는데 아. 마세라티 배기음이 좀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그런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방금 기아 변속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르르르 하는 그 느낌도 되게 좋다. 그런 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말한 흥분되게 하는 그런 준비 자세가 배기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으르르릉 하면서 그런 느낌 되게 좋다. 아 배기음 진짜 좋네요. 터널 가면 장난 아니에요. 터널에서 딱 다운시프트 하면 황. 터널 가야 되겠네요. 터널. 와 진짜. 근데 여기 오니까 자전거 타고 싶다. 하도 안 타가지고 큰일 났네. 대회 나가야 되는데. 뭐 아저씨들의 흔한 대화입니다. 시승하면서 차량에 관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뭐 그냥 얘기도 하고 항상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게 시승기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뒷좌석 승차감 제가 그냥 편집 없이 쭉 이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뒷좌석 승차감은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는 이 흥분되는 배기음, 엄청난 배기음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은 넓은데 편하지는 않다는 거. 지금 이게 와인딩을 뛰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평지에서도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재질이나 고급스럽긴 한데 진짜 그렇게 편하진 않고 다른 편의사항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포존 에어컨을 비롯해서 이런 커튼까지, 뒷좌석 윈도우 커튼, 그리고 위에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마감재까지 해가지고 아주 좋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 승차감은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이제 제가 운전을 해보고 아니면 차량 외관도 관한 리뷰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로블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블로블TV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늘어나야 돼요. 불쌍합니다 지금. 아주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주 불쌍합니다 우리. 근데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엄청 늘어나곤 있어. 깜짝 놀랐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